안녕하세요. 빔3 제12강 플라스크 사용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10 비트바이즈 SSH에서 진행되며 빔3 보드와 전원 어댑터가 있으면 됩니다. 먼저 플라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공식 문서에는 웹 디벨롭 원 드랍 앳 타임, 그러니까 한 번에 웹을 개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플라스크는 진짜 템플릿 엔진 혹은 월적 WSGI 툴킷에 이제 디펜스 즉 의존하고 있고, 뭐 사실 조금 보면 디테일 그리고 유저 가이드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서는 플라스크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 전에 웹서버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웹서버라고 하면은 보통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HTML 문서나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게 있고요. 로드 밸런싱이나 뭐 배포, 로드 밸런싱은 이제 한 번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을 때 어떻게 분산해 줄 건지 하는 부분이고, 배포 같은 경우는 이 서버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이 서버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다른 컴퓨터가 접속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전송을 해주는 배포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레임워크는 대표적으로 장고나 플라스크, 자바의 스프링, PHP의 라라벨 등이 있고요. 웹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보면 웹앱을 만들기 위한 도구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앱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가 이제 웹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웹서버, 그 웹서버에서 이제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다가 이거를 보여줘 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 웹앱이 됩니다. 그런 보여주기 위한 웹앱을 만들기 위한 도구 모음을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이제 뭐 대부분의 웹 프레임워크는 테스트를 위한 간이 서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플라스크가 되고, 파이썬의 WS 보면은 WSGI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WSGI는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이는 이제 웹서버랑 통신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이랑 웹서버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웹서버에서 웹앱을 이제 보여주는, 제공하는 그런 개념인데, 웹서버랑 통신하기 위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썼던 레디스 같은 DB로부터 값을 읽어온다거나, 혹은 이 장비 자체가 웹서버가 돼서 이 장비의 GPIO 같은 걸로 이제 물리적인 핀 상태 같은 거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WSGI,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플라스크는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웹앱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보통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에 속합니다.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웹 프레임워크는 도구 모음인 만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만, 제일 필수적인 것만 뽑아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을 한다거나 웹 페이지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간단한 서버 같은 걸 실행하는 기능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크를 실행하는 게, 플라스크는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PIP를 설치해 줄 텐데요. PIP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해주는 관리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apt-get install python 3-pip 라고 해주면은 설치가 진행되고요. apt다 보니까 설치가 필요할 수 있고, 보면은 새로 이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pip3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면은 설치가 잘 되었으면은 이제 파이썬 3.8 기준에서 PIP 20.0.2 버전이 설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이용해서 바로 플라스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ip3 install flask 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간단한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을 이용해서 hello.py 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모듈을 가져오는 거는 from flask import flask 라고 적어주고 앱을 만들어 줍니다. 앱은 flask고 네임을 이제 값으로 갖습니다. 일단 앱의 경로를 지정해 줄 건데요. root 슬래시 라고 해주고 define hello world 함수다 보니까 이제 함수의 구분을 들여쓰기와 이 쌍따옴표 이제 콜론으로 하기 때문에 콜론을 찍어주고 return hello world 라고 적어줍니다. 이러면은 루트를 경로를 이제 슬래시 제일 기본 경로죠. 기본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 hello world라는 함수가 실행돼서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return 반환해 줄 것입니다. esc wq로 저장 후 종료를 해주고 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export flask 앱은 hello world hello.py 라고 해주고 파이썬 3의 모듈인 플라스크로 실행을 해줍니다. 호스트는 0.0.0.0으로 일단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크 앱이 hello.py를 실행한 게 나오고요.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빔3에 바로 접속을 여기서 접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는 이제 빔3의 IP 주소가 됩니다. IP 주소 같은 경우는 ifconfig를 해주면은 WLAN은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IP 주소가 되고요.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 이더넷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이제 실행을 해주고 IP 주소를 여기 브라우저에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hello world 라는 이름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 서버를 매번 이렇게 위에 이렇게 런으로 실행해 줄 수는 없으니까 종료를 하고 그냥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면은 서버가 구동되도록 해줍니다. 이 밑에다가 if main 이제 실행이 어디서 되었냐인데 이게 메인 함수로 실행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app.run 그리고 호스트는 0.0.0.0으로 해줍니다. 이 호스트의 0.0.0.0은 모든 호스트에 대한 접속, 즉 이제 어떤 곳에서 접속해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호스트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로컬 호스트, 즉 자기 자신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를 지정해 준 이유는 정식 엔진에스 같은 그런 서버가 아니라 간이 서버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용을 위한 게 대부분이고 테스트를 위해서 접속할 때는 모든 거에 대해 허용을 하면은 혹시나 외부인이 접속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호스트를 제한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편의를 위해서 0000으로 넣어 주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python 3 hello world 라고 해주면은 바로 서버가 실행되고 아까 여기서 새로 고치는 하면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체 서버를 간단하게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아까 진행해 보았고요. 이러면 이제 보통 웹 서버라고 하면은 같이 오는 게 HTML입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이제 웹 브라우저, 즉 이 하나의 브라우저죠.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현재 HTML5까지 나와 있고 크게 태그, 속성, 값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HTML 파일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HTML을 보면은 HTML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템플릿은 반복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 이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탭들은 뭐 적혀있는 글자는 다 다릅니다. 클릭했을 때 동작도 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 보여지는 글자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동작은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묶어서 지정해주면 템플릿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만 전달하면은 템플릿이 해석해서 보여줄 거고, 이런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쪽에는 버튼인데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쪽은 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템플릿이 해석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템플릿을 일단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컨트롤 C로 종료를 해주고 mkdir 템플릿라고 해주고 템플릿으로 이동한 다음에 안에 test.html 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HTML은 일단 HTML로 시작하고 HTML로 끝납니다. 그리고 타이틀과 헤드와 바디 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헤드에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타이틀이 있고요. 이 타이틀에는 빔3 테스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바디에는 테스트용으로 빔3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슬래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HTML의 간단한 문법 구조가 되겠습니다. HTML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고, 헤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은 각종 설정 값이라든지 이 상단에 위치한 이름값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우리한테 실제 보여지는 이 몸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아까 봤던 hello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템플릿을 추가하기 위해서 위에 모듈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모듈은 렌더 템플릿이라고 하게 되고 새 함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앱.root /test 라는 들어왔을 때 실행을 할 거고요. 템플릿 테스트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return render template 이라고 하고 아까 test.html의 파일을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이 테스트라는 경로로 들어왔을 때 test.html을 렌더링, 즉 이제 해석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뒤로 간 뒤에 hello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Hi 빔3 라고 나왔고, 아까 타이틀로 지정했던 빔3 테스트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TML 코드를 수정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HTML 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그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봤던 헤드, 바디가 있고 타이틀, 이 위에 정해진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많이 쓰인 것 중에 div와 span이 있고, 그 다음 br과 input이 있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으로 템플릿 폴더 안에 테스트를 열어줍니다. 일단 타이틀은 넣었으니까 바디 안에다가 div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first line 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div에는 테스트 라인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밑에는 hi 빔3 라고 적어줄 거고요. 저장을 한 뒤에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first line, test line, hi 빔3 라고 나온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div를 스판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판으로 바꾸고 닫는 부분도 스판으로 바꿔줍니다.
이 닫는 부분이 잘못되거나 닫히는 게 잘못되면은 해석에 오류가 나서 이제 페이지를 제공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리고 닫힌 부분을 이렇게 뭐 들여쓰기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다시 닫고 임시 서버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이거는 div 상태가 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한 줄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iv와 스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둘 다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태그입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같은 비슷한 곳에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 이 한 줄로 묶고 또 이 한 줄 묶고,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의 스판이나 div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이제 이 위치를 전체로 다 옮긴다거나 할 때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div랑 스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div는 하나의 블록 단위로 돼서 하나의 div마다 줄바꿈이 되고, 스판은 줄바꿈 없이 계속 쭉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HTML의 속성을 이용해서 줄바꿈 기능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종료하고 여기서 br 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는 특이하게 혼자 이제 실행되는 그런 태그가 되고요. 슬래시를 하면은 혼자 이제 동작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이 br을 두 개 추가하고 저장한 뒤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보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r 태그는 이제 줄바꿈에 사용이 되고, 따로 열려서 안에 뭔가 실행하고 닫히는 것 없이 그냥 혼자서 바로 슬래시를 가지고 테스트를 줄바꿈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풋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맨 밑에다가 이쪽은 뭐랄까 div로 묶어주고, 쪽에다가 인풋을 넣어주겠습니다. 인풋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타입을 버튼으로 설정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타입은 슬래시로 붙여주고, 인풋도 이제 비슷하게 그냥 한 인풋은 이제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서 바로 끝낼 수도 있고, 뭐 더 붙여서 사이 값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인풋은 태그라고 하고, 이런 타입은 속성, attribut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값은 여기에 스판에 들어간 테스트 라인 같은 게 값이 되겠죠. 그래서 태그, 속성, 값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input type 버튼이라고 해서 저장을 한 뒤에 서버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값이 없는 이런 버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종료를 하고 이쪽에 value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value는 simple button이라고 해준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플 버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버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버튼일 때 이렇게 인풋 태그가 동작을 하고, 여기에서 인풋 타입을 텍스트라고 지정해주면 다시 슬래시로 닫아주고, 이런 걸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WSGI로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썬에서부터 데이터를 넘겨주는 걸 먼저 해볼 텐데요. hibeam3 대신에 다시 br로 줄바꿈을 해주고 value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hello.py로 가서 이 뒤에 value라는 값에다가 123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3로 hello.py를 실행했을 때
실행해보면 1, 2, 3이란 값이 밸류 대신에 넘어와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일단 종료를 해준 뒤 빔3에 파이썬으로 가서 빔3에 hello.py로 가서 데이터를 수신받을 곳을 지정해 줍니다. app.root 데이터로 지정해 주었고요. get 데이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request라는 모듈을 새로 추가해 주고 print request form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return은 테스트라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폼 대신에 이제 메소드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을 받았을 때 이제 이 데이터 경로에 포스트 방식으로 받았을 때 이 리퀘스트로 받은 폼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빔에 테스트 이쪽으로 가서 이 버튼이 아니라 서브밋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서브밋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뭔가 이제 실행하게 되고요. 이 위에 폼 액션은 이제 어디로 데이터를 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고, 경로는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데이터가 되겠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줍니다. 다음 이 밑에다가 폼이라고 넣어주고, 이쪽에는 액션 인풋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줄바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뒤 서버를 실행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액션 인풋이 추가가 되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메소드 이제 허락이 안 됐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get으로 요청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서버 쪽을 다시 수정해 줍니다. 메소드를 get도 같이 추가를 해주고, return에다가 렌더 템플릿에다가 test.html을 추가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데이터로 들어오면은 리퀘스트 폼 들어온 걸 출력하고 다시 test.html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value 같은 경우는 run을 처음 0으로 해주고 run에다가 1을 더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고, 이거를 실행을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run을 이 위에서 해주고, 이렇게 run의 값을 넣어줍니다. 네, 서버 실행이 되었고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선 기본 1, 2, 3인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run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run이 아니라 입력받은 폼을 출력해 주도록 하고, value는, 그리고 이 입력받은 폼은 아까 템플릿에서 인풋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아까 텍스트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임을 텍스트로 적어주겠습니다. 슬래시를 닫아주고,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한 값이 서브밋 클릭이 되었을 때 넘어갈 것입니다. 다시 실행해 줍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인풋 라인이 새로 생성되었고요. 출력 자체는
그냥 액션 인풋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뮤테이블인가 아무런 데이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주면은 심플 버튼을 누르면은 이 위에 텍스트는 ASD 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드를 지금 살펴보니 메소드인데 메소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메소드로 바꿔주고 다시 저장 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스트에서 실행을 해주고 1, 2, 3 ASD 라고 넣은 뒤 출력을 해주면 여기 이뮤테이블에 텍스트 ASD 라는 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포스트 형태로 값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을 다시 넣어주면 이런 값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 형식으로도 값을 넘길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버랑 상호작용하는데 WSGI가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가지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HTML 실습까지 해보았고요. 빔3 제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